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좌파 우파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 따질 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수기를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과 수입 개방 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웃긴 게 민주당 스피커들이나 지지자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사과는 경상도 경북 쪽 그거니 니들이 감내해라. 어이가 없어서. 사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수입으로 맡고 있는 농수산물들, 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진영 논리를 들이민다는 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직독 동네가 그 사과 최대 생산지인데 뭐 그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건 자명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농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 아직도 250만 정도 이상 되고요. 전체 인구의 5%는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생산 총액은 60조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도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농수산물 비싸고요. 사과도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 야채 뭐 두말할 거 없죠. 고기요. 고기는 일정 정도 수입 개방이 되어 있지만 한우, 뭐 한돈 다 비싸죠. 지금 이제 우리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의 시점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될 시기가 왔고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농업이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제가 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작되고 여러 가지 투쟁이 됐을 때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양대 투쟁은 스크린 커터와 농산물 수입 개방이었고, 스크린 커터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이 되면서 스크린 커터 그리고 영화 산업 보호는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은 엄청나게 지금 번성하고 있죠. 그 당시 대비. 그리고 나서 이제 농수산물은 끝까지 보호를 했는데, 보호한 농수산물은 침체 일로의 길을 갔고, 그리고 개방한 영화산업은 지금의 영화산업이 됐죠. 전 당연히 지금 이제 농업이 산업화되고 보호하는, 절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어떻게 선진국 농업과 경쟁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대한민국 농업도 기술과 자본이 투입되고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으로, 품질 경쟁으로 승부를 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제품들이 품질 경쟁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데 왜 농산물만 할 수가 없죠? 왜 농산물은 우리가 무조건 열등하다고만 보고 비싼 가격,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사고 농민들은 저소득에 시달리고, 그리고 국가 보조금으로 산업을 유지하는 이런 짓을 합니까? 이제 그만해야죠. 한국산 수출 518, 그러니까 수입 관세 513% 아닌가요? 518%였나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사과도요, 여러분 종류 되게 많습니다. 사과도 우리는 우리 몇 가지 홍옥 뭐 몇 종류 못 먹고 있는 거더라고요. 해외에서 있는 여러 다양한 사과종, 그리고 싼 가격 골라 먹는 야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양대 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입장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농도 입장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제외교안보 교섭본부를 신설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 개방, 농산물 수입 개방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민들에게 보상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군가 죽어라라고, 근데 이럴 때 엉뚱한 사람들한테 돈이 새이지 않게 철저히 조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 농업 구조조정을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편성하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소비 쿠폰 이렇게 남발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의 시간이 온 걸 받아들이자. 참 저도 말하면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불투명한 미래는 누군가한테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개방하고 관세 인하 챙긴 베트남, 다른 나라 협상 기준 되나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경북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대구일보에서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대구일보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 경북 농민들 분노 폭발, 이렇게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반미 여론 형성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죠. 경북에서 사과가 아직 나오긴 나오나 봐요. 이게 여러분 그 미국산 사과가요,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4,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행 관세율 13.5% 적용하면 5,100원이 되고요. 우리나라 도매 가격은 8,500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사과는 한국산 사과 대비 관세가 붙어도 한 60% 정도 싸고요. 60-70% 정도 싸고, 그리고 관세 없이 가격으로 보면 절반 가격입니다. 대한민국 사과 가격의 절반 가격. 이런 상태에서 수입 개방이 되면 대한민국의 사과 농장들은 남아나지가 않겠죠.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미국 사과랑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품종을 개량하고 한국 사과 이래서 당도도 높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조치가 필요하겠죠. 미국 사과의 반값 사과와 경쟁을 하는 거, 저는 이거는 또 숙명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생종 후지 사과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산 만생종 후지 사과는 킬로그램당 4,500원, 3.3달러라고 합니다. 3.3달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8,500원, 6.23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반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농에서 일단 입장을 냈어요. 근데 이제 사과뿐만 아니라 쌀로도 범집니다. 전농 성명서는 이렇게 푸드투데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전농 성명서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트럼프 관세 안방,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전농 주사파의 큰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노농학 깃발에서 농민을 해당하는 게 전농이고, 그리고 노동자가 민주노총이고, 뭐 전대협이 부시고 뭐 이랬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혁명 주체 3대 세력 안에 드는 게 이 전농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하고 달리 이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전농의 입장이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도 한국 정부는 조속한 입장에 방점을 찍고 있고, 심지어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우려스럽다. 미국산 사과 수입 문제를 이쪽에서 얘기하면서 검역 8개 단계 중 이 2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병충해, 기후 리스크를 고려할 때 국내 사과 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병충해와 기후 리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격 얘기는 전농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죠. 문제는 가격일 텐데 말이죠. 가격이 반값인 게 제일 재앙스러운 얘기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 사과로 오늘은 그런데 사과는 경북. 저는 이것도 되게 이게 이런 식으로 양아치스러운 정무적인 행동인가, 경상북도 쪽이 피해를 입네, 미국 쪽 하더니 이런 식의 프레임인가,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뿐만 아니라 쌀 문제도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농민 조직을 갈라치게 하면서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서 국내 정치적인 압박을 피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정부가 협상을 거부하고 일본과 화이트 리스트제 반미로 몰고 가지, 반미를 그랬을 때의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 와중에 제가 이제 기가 막힌 거는 정세현 같은 사람이 오늘 또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란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박재홍의 한판 인터뷰, 한판 승부 거기서 이제 정세현이 출연을 했어요. 정세현이 출연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전승절 행사 가서 이재명이 그 천안문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유튜브에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거 유튜브 이렇게 잠깐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링크까지 뭐 보실 분들은 25분짜리 영상인데요. 거기에 18분 제가 좌표까지 찍어놨으니까 이게 지금 박재홍의 한판 승부 채팅창에 링크로 걸어드렸습니다. 정세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야 된다. 그리고 안보만 미국인 게 아니라 경제도 미국이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 무기 사는 나라다라고 정세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 무기 사는 나라다. 요새는 그렇지도 않고, 요새 이제 중국에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대중 무역에서 적자가 나는 시대가 됐는데,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언제적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물건 사가는 것도 중간재고, 중국이 미국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대한민국 중간재를 사는 거니, 결국은 중국이 자기네들 소비하려는 물건으로 대한민국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중국은 철저하게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대한민국 물건을 사주는 거니, 우리는 미국 시장을 고마워해야지 중국 시장을 고마워하는 관점, 이런 식으로 간다?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월 3일 전승절에 가야만 한다. 그래야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총회에 중국이 올 거다. 미국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에이펙이 아시아 퍼시픽 아니냐? 아시아 퍼시픽의 중심 대표적인 나라가 차이나다라고 정세현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중국이 안 오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는 거예요. 에이펙 총회에서 중국이 안 오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바쁜 일정에서 딴 사람 보낼 수도 있는데, 시진핑이 와야지 되는. 난 이거 어질어질했어요. 정세현 장관이 이런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1945년생 만 80세신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이 미국 가서 위성락하고 다 김종인 보수 쪽 사람들 아니냐, 미국 가서 잘 이렇게 할 거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940년생 김종인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협상하고 1945년생 정세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중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 무기 사는 나라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서 중국으로 기울여야지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다고 하면 매국적 행위고. 참. 이게 나라 꼴이 돌아가는 게 오늘 이 꼬라지에. 일단 여러분, 이게 이제 정치가 항상 추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먹는 사과와 쌀, 그리고 우리의 수출품, 이런 문제에서도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이런 건 우리 경제에 우려를 낳은 건 있지만, 실질적 임팩트, 우리가 수출이 멈췄다거나 수출이 감소했다거나 갑자기 수입 시장이 개방됐다거나 이런 식의 조처는 아직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제 수문이 열리는 겁니다. 수문이 열리면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수문을 열겠다고, 수문 열기 전에 다들 와, 8월 1일까지 와, 8월 1일 날 수문 여니까 그 전까지 각 동네별로 이 물줄기를 얼마나 받을지 협상하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일단 사과. 근데 여러분, 사과 개방해야 되냐 마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과 개방 안 하고 쌀을 개방 안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저께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품들이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고 미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퇴출되진 않습니다. 한국 기업의 제품은 퇴출되지 않아요. 왜? 현지 생산을 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배 태워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퇴출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경제 공황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자산 가치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죠. 부동산 가격 오른다라는 보장도 없고, 주식시장 계속 오르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재명 정부가, 저는 그래요. 데미지를 제일 적게 먹는 건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하는 거고, 당연히 수입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농민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무제한적인 이 지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왜 농민만 그렇게 받아? 그러면 이 상황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투자가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 국민한테 10만 원씩 15만 원씩 해서 13조 14조 이런 돈을 찢어 밝힐 게 아니라, 이런 돈들, 농업의 1년 생산액이 60조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한 액수의 농업 구조조정 기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산업 변화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조치들 이런 것들 한두 개가 아닌데 정부가 돈을 찢어발기지 않고 보상해 줄 때 보상하고 개혁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삶의 여러분 이거 갑자기 미국 사과한테 밀렸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엄청난 저항을 부딪히게 될 거고요. 다 보상책과 현명한 엑시 방법을 이재명 정부가 해낼까? 선동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제정신 가진 정부라면 국민들을 사지로 몰지는 않겠지. 코스피 띄우기에 목숨 걸면서 반미하는 건 아직 반미? 이재명 정부가 반미하지는 아직은 안 했어요. 반미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노무현의 고민이었었던 거죠. 좌측 깜빡이를 켰는데 현실을 보니까 우측 깜빡이를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좌측 깜빡이 켜고 이쪽으로 가면 절벽인데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라크 파병도 했었던 게 이제 노무현이었잖아요. 지금 이재명도 좌쪽 깜빡이를 하고 좌회전을 하면 그리고 반미를 하면 그러면 파국이다.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